아마 사회정서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실 거예요. 저희 에듀테크 인사이트 세미나로. 근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좀 개괄적인 소개랑 필요성 이런 쪽이라면 저는 수업에서 혹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적용하시는 쪽에 좀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새 제가 좀 사회정서 교육에 꽂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사회정서 교육 담당자기도 하고요, 올해. 그다음에 작년도에 교실혁명 선도교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AIDT를 위한 거였죠, 그거는. AI 디지털 교과서 영어과에 저는 참고로 중등 영어과인데 이제 거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거로 실컷 선도교사를 뽑아놓고 나중에 이제 저희더러 너는 그래서 이제 선도교사 이수는 했는데 어느 분과로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분과를 제가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 사회정서 교육이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좀 학교에서 정말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리고 그 이게 말하자면은 어, 어, 지금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3, 4학년 이런 식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원래 들어왔었던 학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26년도부터는 중학교의 경우에 전학년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어차피 이제 확대가 될 과정이니까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이게 왜 필요한가? 근데 그러면 이걸 갑자기 왜 들고 왔나? 우리는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고 제가 여기다가 에듀테크 티처스라고 걸어놨죠? 근데 그리고 저는 작년도에 교실혁명 선도교사,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걸 했는데 왜 분과가 갑자기 사회 정서로 빠졌나?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좀 반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디지털 AI 뭐 에듀테크 세상과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의 것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야 말하자면 인간의 안녕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좀 고루 좋은 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누가 그랬나?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의 교육적인 뿌리를 OECD에서 찾죠? 네, 맨날 배우셨잖아요. 그 2022 무슨 맨날 뭐 개정교육과정 나올 때 OECD에서 나온 각종 나침반들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학생 나침반도 있고요. 그 러닝 커퍼스죠. 그다음에 교사 나침반도 이제 생겼죠. 티처도 생겼는데 근데 OECD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을 말하자면 잘 하려면 정서적인 것도 좀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상식인데 상식인 거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우리한테 가르치라고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사건이 터졌다는 겁니다. 저희 항상 교직에 있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2012년이었나 봐요. 갑자기 좀 슬픈 일인데 연달아서 학생들이 학교 폭력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좀 여러 차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말하자면 이제 좀 생을 버리는 학생들이 2012년에 동시다발적으로 있었죠.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중2가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중2만 담임이 한 명 더 생겨라.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중 담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담임이 둘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것을 교육에서 강조를 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강조를 합니다. 그쵸? 근데 그러니까 디지털 뭐 AI 에듀테크 이런 시대에 갑자기 무슨 사회정서 교육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반대로 말해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유명한 사람들이 이거 뜰 거야라고 얘기하면 보통 뜹니다. 그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빌 게이츠입니다. 그 우리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사회정서 교육이 떠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빌 게이츠가 공식 석상에 나와서 앞으로의 교육은 사회정서로 간다. 한마디 하면 그리로 갑니다. 네. 어떤 좀
영향력과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게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애들이 진짜로 정신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교직에 있으면서 나 혼자만의 느낌인가? 저 애들이 좀 이상한데? 라는 거를 이게 해가 갈수록 느껴요. 근데 그니까 어디서 이제 느껴지냐면 처음에는 그냥 애들이 어른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실에서 놀지 않고 애들이 다 교무실에서 놉니다. 왜 이러지? 얘네가? 그러니까 근데 좀 되게 눈치 없게 교무실에서 계속 놀아요. 근데 그래서 막 선생님들의 말하자면 간식을 뒤지고 아 진짜 뒤집니다. 진짜 저희 학교 애들은 뒤지거든요. 막 근데 그리고 뭐 자기네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내놓으라고 합니다. 쌤 간식 없어요? 선생님 먹을 거 없어요. 막 아니 좀 약간 뭐랄까 이게 선을 넘죠. 그러니까 조금 친하게 지내자라기보다는 얘네가 왜 이러지 싶을 만큼 좀 많이 선을 넘고 친구인 줄 알고 근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삐지고 좀 그런 종류의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죠. 왜 그래? 그래서 왜 이렇게 아이 선생님 이제 일해야 돼. 교실 가서 놀아 하면은 친구 없어요. 이럽니다. 아 근데 그게 저는 정말 생소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학생일 때는 친구 없어요라는 말을 내가 나 스스로 만약에 진짜로 내가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었나? 근데 얘네 되게 아무렇지 않게 친구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죠. 그럼 내가 네 친구냐? 네. 애들이 막 아무렇지 않아. 근데 뭔가 이 말하는 패턴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흘러갑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의 감정을 읽지 못하죠. 나 지금 일할 거 많고 바쁘니까 가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선생님, 일해야 돼. 이게 쉬는 시간이 선생님이 일하는 시간이야. 이거 니네 성적에 관련된 거니까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네가 진짜로 친구가 없건, 뭐 무슨 사정이 있건 교실로 돌아가야죠. 근데 애들이 안 가요. 정말, 이제 정색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가라고 해야 돼? 그러면은 그제서야 갑니다. 정말 좀, 왜 저러지? 근데 그냥 되게 본인의 감정에만 되게 충실하고 타인의 감정에 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뭐 교무실에서 계속 이렇게 죽치고 앉아 있는 게 얘네가 진짜 친구가 없어서인가? 뭐 그런가 보지? 뭐 내가 만만해서 이러나 보지? 근데 가만히 보면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거절을 하면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절을 하면 또 다른 데서 가서 그 짓을 해요. 애들이 점점점 이상해요. 정말, 정말 이상해요. 근데 그리고 데리고 나가보면, 데리고 나갈 때 굉장히 이상합니다. 저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어디 외부 활동을 가야 돼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가는데, 그러면 걸어가야 되죠. 정류장까지는. 근데 걸어가는 그 길을 제가 늘 가거든요. 저는 참고로 이제 답사반을 운영을 해요. 근데 그래서 맨날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 데리고 나갈 때 보통은 그냥 자기네끼리 이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거나 하는데 요새 애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화가 티키타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뚝뚝뚝뚝 끊기는 그냥 말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이상해요. 그냥 저한테 이게 맥락이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 그냥 선생님, 어? 심심해요. 선생님 심심해요. 심심해요. 쌤 배고파요. 배고파요. 심심해요? 배고파요? 심심해요? 배고파요? 근데 그 얘기를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계속 하는데 버스를 타고 나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이거 좀 애들이 정말로 많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그 행동적으로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몸도 아픕니다. 저희 학교는 보건 선생님이 진짜 쉬지 못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또 여학생들이 또 남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아프다고는 저는 들었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냐면은
보건 선생님이 출근도 하시기 전에 이미 애들이 줄 서 있습니다. 보건실 앞에. 무슨 맛집이에요, 맛집. 왜 그 맛집에 줄 이렇게 늘어선 것처럼 보건 선생님 출근도 하기 전에 애들이 막 줄 서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보건 선생님이 진짜 퇴근 시간까지도 애들을 계속 돌봐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좀 뭐랄까 그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처럼 아 요새 애들 곱게 자라서 그래 아주 그냥 지들 귀하다고 어화둥둥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저렇지 어휴 저것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년은 1, 2년은 아유 요새 애들이 아주 그냥 곱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1,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6년 하면서 이제 올해까지 온 거죠. 진짜로 장애 판정을 받는 애들이 늘어납니다. 얘네들은 몸도 아픕니다. 왜 아프지? 근데 그게 패턴을 그립니다. 고사 직전에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러다가 고사가 끝나면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훅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고사 시즌이 되면 엄청 아파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이 아프면 몸도 아프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래서 이건 진짜로 정신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 다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아프니까 부모님도 아프고 부모님이 아프니까 저희한테 갖다 쏟아붓고 저희가 아프면 저희도 애들한테 고운 말 안 나가고 이제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끊어야 돼요. 이제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을 거냐? 이제 그 원래 이제 우리나라 애들도 참 이제 정신 건강에 안 좋은데 이 정서교육이 가장 먼저 대두된 게 미국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하는 거 좋아하죠. 모든 교육은 또 미국에서 시작. OECD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못 뜬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합니다. 그죠? 근데 미국에서 정서교육이 대두된 거는 마약 문제 때문이죠. 코로나 때 마약 문제가 진짜 너무 심각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진짜 그 뭔 일 나겠다 싶어서 걔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정서 교육을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우리나라는 이제 K 붙이는 거 좋아하죠. 왜 그 무슨 한류 K-웨이브 그다음에 한국의 화장품 K-뷰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정서 교육을 영어로 셀이라고 하는데 K-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K-셀이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픈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애들 아픈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의 그 정서라든가 적응 장애 이런 게 좀 개인 문제에 좀 치중이 되어 있고 마약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시험 스트레스, 성적 압박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심하죠. 그다음에 우리는 좀 더 공동체 문화니까 좀 그런 점이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이 K셀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죠. 또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대요. 맨날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대요. 제가 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무슨 의무교육 뭐 이런 거 너무 많죠, 요새. 창체 이런데 얼마나 창체 교육해야 되는 게 많은지 막 시간이 터져 나갑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데 이제 내년도에 전학년으로 사회정서 교육까지 확대래요. 너무 승질나요. 도대체 아니 뭘 다 학교 가래. 뭐 어떡하라고. 근데 제가 웬만한 거는 아 이거를 씨 학교에서 왜 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사회정서 교육은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왜냐 집에서 하는 게 원래 왔다요. 최고죠. 근데 집에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게 더럽고 치사하지만 효과가 있겠다. 왜? 나는 어차피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 수업에다가 이거 녹여가지고 하면은 효과가 있겠다. 근데 그리고 이걸 하면은 누가 좀 편해진다. 내가 편해지니까. 애들이 지들밖에 모르고 애들이 아프고 애들이 징징대면은 사실 제일 힘든 건 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씨 이거 뭐 집에서 해갖고 와야지. 물론 맞아요. 당연히 집에서 해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미 집에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집에서의 환경 자체가 교육이 안 되는 환경도 많아요. 왜냐? 부모님이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많이 보시잖아요. 정신건강이 안 좋으신 부모님이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어떤 이상한 짓을 하시는지, 그쵸? 근데 그래서, 물론 그들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모든 종류의 변화는 내가 변화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좀 뭐랄까 그런 마음으로 사회정서 분과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뭐 한국형 K셀 목표 이런 거는 아마 에듀테크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수석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수업에 갖다 쓸 거냐 이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함께학교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아실 것 같은데, 그쵸? 네, 그 함께학교 사이트에 보면은 뭐 투게더 스쿨이라고 그냥 아니면 함께학교라고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 바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많이 자료를 만들어 nos어요. 어, 여기 교원 연구실이라는 데에 지금은 이제 교실혁명 선도교사라고 여기 화면에 있지만 교육혁신 선도교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제 가보시면 공지사항으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아예 자기네가 만들어 놨습니다. 워크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 다 있어요. 근데 그래갖고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 제가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이거 워크북 이따가도 제가 워크북 한쪽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워크북을 쓰면은 좋은데 약간 현실과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래갖고 제가 이 워크북 같은 거를 사용할 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사회정서 교육이라는 게 정서를 건드린다는 게 뭐 효과가 있나? 뭐 이런, 저도 좀 그런 고민을 했는데, 올해 제가 학생한테 어떤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왜 우리 스승의 날 때 뭐 애들이 이제 편지 주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고마운데, 전 좀 제가 이렇게 드라이한 인간이다 보니 근데 그리고 교직 경력이 쌓이다 보면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애들이 고마운데 그런 종류의 스승의 날 편지가 이제 점점 처치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있으니까 버릴 순 없고 아 근데 계속 쌓이고 우리는 동네 연예인이죠. 그쵸? 아유 근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감흥이 없죠. 그러니까 뭐 애들이 편지 주면은 고마워 너무 고마워 잠깐 감동합니다. 근데 잠깐 감동하고 잊어버리는데 오래 감동한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중등 영어과에 있는데 학생이 영어로 편지를 써온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은 교직 생활 중에 처음 받아봤어요. 나한테 영어로 스승의 날 편지를 쓴 아이는 처음이에요. 보통은 영어로는 안 쓰죠. 한글로 써요. 근데 이게 왜 감동이었냐면 여기 이제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맨 위에 한글로 적혀 있어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해해 주세요. 하고 김효민 티처. 이게 뭐가 어색한가? 이 친구는 사실은 영어를 못하는 친구입니다. 얘는 영어에 되게 자신이 없는 애고,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영어 내려놨다고 여러 번 저한테 말했던 애예요. 근데 사실 걔한테가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번역기 사용하는 걸 애들한테 알려줬죠. 근데 그랬더니 얘가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영어로 저한테 편지를 써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 어, 자기는 영어에 자신이 없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번역기 사용법을 알려주니까 난 영어로도 글을 쓸 수 있어.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제가 되게 감동도 했지만 한편으로 되게 좀, 아, 하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저는 꼭 이 아이만을 위한 뭔가를 하고 있진 않았는데 얘는 그거를 말하자면 하이 터치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나의 되게 사소한 무엇인가가 학생한테 어쨌든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영어를 써오네? 영어가 제일 싫다던 아이가? 이런 좀 뭔가 그런 계기가 됐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워크북 있잖아요. 그 워크북으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려고 봤더니 내용이 이래요. 자, 어떤 마음이세요? 인기 절정 메뉴, 마음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마음 붙임. 찢어진 마음을 붙이고 싶을 때. 어떡하지? 아니, 물론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이 엄청나게 많이 고민해가지고 이런 워딩을 생각해 내셨을 거예요. 저보다 이제 엄청나게 많이 연구하시고 한 분이 이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런 거를 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정서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애들 마음을 뭐 이렇게 도닥도닥 해줘야 되는 것도 알고, 해보고 싶어서 워크북도 들여다봤지만, 실행이 안 돼요. 저는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거 못하겠어요. 마음을 캐묻고 싶을 때 이런 거 못하겠어요. 마음을 모으고 싶을 때 마음싸움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 난 어떡하지? 근데 그러면 나는 정서교육 포기해야 되나? 아닙니다.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는 에듀테크로, 정서교육을 하는 거죠. 저는 저답게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애들한테 테크 주고, 야, 써!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런 게 저한테 그냥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걸 시작했는데, 요거 한번 실습시켜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요, 물론 여기 서울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사실 서울 사람은 서울 좋은 거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 AI 마음일기라는 거는요, 서울시 교원과 학생에게는 무료인데, 경기도 선생님은 그거는 바꿔 말해서 예산을 주고 돈 주고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고마운 거 모르죠. 당연하니까. 근데 그리고 혹은 쓰지도 않습니다. 무료라도. 근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교사가 해보지 않은 것은 학생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그쵸?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해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뭔데? 선생님들이 한번 저는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야지 선생님들께서 실습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어떤 사이트 하나를 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실습용 계정 시트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일단은 시트에 가셔서 사용 여부에다가 본인 성함을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어 받았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건 제가 쓸 거예요. 그러면은 뭐 김효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적는 거죠. 네. 난 이거 쓸 거야. 뭐 이렇게. 어머나, 공유가 안 되어 있죠. 죄송해요. 만들어 놓고 맨날 이거 공유를 안 풀어. 네, 뷰어 아닌데, 편집자. 권한드렸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써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찜해주세요. 나 여기 쓸 거야. 나 이거 쓸 거야. 이렇게. 테스트 계정 여기 사용 여부에다가 본인 성함 써주시면 됩니다. 겹치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성함을 쓰셨으면 아까 전에 제가 채팅창에다가 드렸었던 그 D센으로 시작되는 그 사이트에 가서 여기 심스라는 요걸로 이제 접속해 보시면 돼요. SS19로 시작하는 얘로 접속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도 학생처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1902를 선택했으니까 아이고, 이게 제가 자동 저장돼 있어서 학생 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01. 네.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청이라고 적혀 있죠. 요렇게 된 것만 지금 무료입니다. 선생님 그냥 쓰니까는 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AI 마음 읽기는 그냥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 거 대시보드 보는 기능부터가 이제 막힙니다. 그거부터 유료기 때문에. 근데 서울시 교원한테는 얘가 이제
말하자면 그냥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혹시 맞아요. 네, 그러시구나. 맞아요. 경기도 선생님들은 이거 돈 주고 사서 쓰는 거라니까요. 근데 서울 선생님들이 진짜 여기에 계시다면은 진짜 아니 이런 게 있어서 하면서 요번에 좀 써보시길 바래요. 아니 누군가는 돈 주고 쓰는데 우리는 공짜인데도 안 쓰죠. 근데 그래서 너무 네, 맞아요, 맞아요. 들어오시면 사용법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냥 하라고 하면 돼요. 오른편에 하트 있습니다. 체크인을 누르면 기분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러면 기분을 갖다가 표시를 하면 돼요. 나는 오늘, 저 지금 제가 아까 연수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감기가 오지게 걸려가지고, 이거 뭐라 해야 돼? 역겨움? 좌절입니다, 좌절. 네, 좌절입니다. 지환쌤이 뭐, 단톡에다가 효민쌤의 연수를 못 들으면 평생 후회 뭐 이렇게 쓰셨는데. 근데 오늘 감기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저 지금 되게 어지럽거든요. 아무튼 좌절. 근데 그러면 내가 왜 좌절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아까 보셨어요? 이 순서가 이래요. 되게 간단한데 체크인에 하트 표시하고 이야기 쓰기 하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한테 실제로 쓰게 해주실 수 있는데 자,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본인 거를 쓰는 겁니다. 제가 쓸게요. 에너지 살롱이 있는 날이라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좋은 연수 해드리고 싶었는데 감기에 옴팡지게 걸려서 좌절함.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썼습니다. 근데 그러면 썼으면은 저장을 해요. 얘 막 음악 나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얘가 AI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심스라는 애가 말하자면 제가 쓴 내용을 가지고 네가 지금 쓴 내용은 마치 ISFJ가 쓴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저는 참고로 ISFJ랑은 전혀 관계없는 MBTI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하루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막 용기를 내라고 해주고 제가 뭐 이런 스타일이래요. 좌절한 이유는 이래서다. 그래서 뭐 마음 상태 어쩌고저쩌고 열등감? 열등감 별로 없는데 뭐 아무튼 막 이렇게 뭐라 뭐라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웃긴 게요. 저희가 볼 때는 이거 되게 간단하고, 아유, 이게 뭐야, 뭐 싶은데,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애들한테 이거 시켜보면은, 야, 너 뭐 나왔어? 나도! 뭐 이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러는지 애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ISFJ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또 ISFJ 나온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친구 하면서 막 하이파이브 하고, 왜 저러지 싶은데,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저랑 좀 정서가 안 맞나 봐요. 근데 애들한테는 정서가 맞는 모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가 쓸 수 있어요. 전 지금 학생용으로 들어간 건데 만약에 이게 이제 선생님용으로 이제 갔다 하면은 제가 로그아웃 해볼게요. 이제부터 이제 이게 유료인데 이제 선생님용으로 들어오면 어 이제 선생님용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페이지에서 관리가 됩니다. 아니야. 이거 지금 저 선생님으로 들어온 거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 아이고, 미안해. 선생님의 애들 게 보여요, 이렇게. 근데 그래가지고, 뭐, 애들 거 체크인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어, 메인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로 못 가네. 잠깐만요.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대시보드가 안 보이네요. 어디로 갔지? 원래 보이는데. 이거 하니까 자꾸 애들 게 보여. 애들 게 보여. 종료. 죄송해요. 저희 학교 애들 이렇게 보여가지고. 근데 원래 이제 선생님 거로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늘 기분 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떤지 이런 거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도 나오죠. 뭐 기쁨, 슬픔. 기쁨이 크면은 기쁨 이렇게 크게 나오고 슬픔이 크면 슬픔 이렇게 크게 나오고. 그래서 대충 이제 애들의 정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쓸 수 있는 게 유니세프에서 중학생을 위한 마음여행 일지라는 걸 줬어요. 사실 선생님들 학교에 다 이거 연초에 공문으로 갔거든요. 근데 진짜 열어보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것도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이거 그냥 무료로 뿌렸어요. 이거 쓰시라고.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유니세프라고 그냥 치시면은 나오는데, 유니세프에서 서울시 교육청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초등용 여기 지금 공유 폴더 그냥 막 그냥 보이는 거 보이시죠? 초등, 중등, 고등, 심지어 보호자까지 워크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교사는 통합 가이드 있고요. 동영상 강의 안내 있고 애니메이션 있고 진짜 열심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갖고 제가 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중등용 하나 예를 들어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워크북, 교사 가이드, 부록 이렇게 해서 다 나오고 세상에 PPT까지 싹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함께 학교에 올라온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왜냐면은 보호자 워크북까지 있기 때문에. 요새 정서가 안 좋은 건 보호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죠? 근데 그리고 PPT 그냥 갖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편리하고 또 좋은 점은 좀 뭐랄까, 이렇게 덜 오글거린다라는 거? 이 멋쟁이 메이와 친구들이라는 게 어떤 동화책 같은 이야기인데 꽤 볼만합니다. 애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근데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도 쓰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열심히 애들한테 애들이 마음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수업을 했더니 애들 중에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쌤, 근데 이거 왜 해요? 이런 얘기 합니다. 왜 하긴 이마, 니들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라고 말 못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리고, 아, 왜 하긴 이마, 필수니까 그렇지.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또 교사 된 자로서, 뭐, 야, 나도 하기 싫은데 필수니까 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과랑 연계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거, 이거 6단원 내용이랑 연관이 돼서 그래. 제가 실제로 했던 말이에요, 그거는. 6단원 내용이 문학 작품이에요. 스토리. 근데 문학 작품은 그 각 인물들의 감정을 알아가야 돼. 근데 실제로 거기에 그 이모션을 알아내는 그게 있습니다. 공감 왕 뭐 이런 거를 뭐 알아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교과랑 연계를 하면은 애들이 아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학년으로 이게 확대가 될 때 교과랑 좀 연계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참고로 이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참고로 이제 그 팀즈를 써가지고 교과랑 연계를 하는 편인데 제가 한 거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가 공유가 되나? 팀즈가 공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영어과 선생님들이 쓰기 좋은 그 리딩 프로그레스라는 에듀테크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도 은근슬쩍 애들한테 갖다가 마음 건강 체크인 시키거든요. 여기 보면은 가만히 보면 다 본문 읽기죠. 근데 그래서 애들한테 영어로 본문을 읽혀요. 그런데 여기 과제를 낼 때 은근슬쩍 과제에다가 어, 너 기분 어때? 요걸 껴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알아보고 싶은 건 애들의 감정이에요. 영어는 부차적인 거고 저는 원래는 그래요. 근데 그치만 애들이 이거 왜 해요? 자꾸 물어보니까 껴넣는 거죠. 리플렉트라는 게 있습니다. 팀즈가 이제 몬스터 주식회사 거 이 캐릭터를 돈 주고 샀죠? 근데 그래갖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이제 빌 게이츠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정서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알아서 지네가 제공하는 명상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스트레칭 해봐라, 춤춰봐라 이러면서 감정을 좀 이렇게 좋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는 편인데, 요거를 과제할 때 넣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넣냐면, 제가 거기 아까 전에 드렸었던 테스트 계정에 제가 만든 저희 학교 계정이 있거든요. 심심하시면 그거
들어오셔가지고, 아, 얘네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그것까지 해드릴 시간은 아마 없을 것 같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은근슬쩍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뭐 이런 거 물어봐서 이거는 아마 실습이라 가지고 체크인 안 했을 것 같고. 저희 학교 애들이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애들한테 공개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미안해, 얘들아. 잠깐 공개할게요. 이름이 안 나오겠죠?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본문 읽기 시키는 척 하면서 제가 애들한테 감정을 물어봅니다. 뭐,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번 주는 기분이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애들이 막 체크를 하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떠요. 이렇게 뜹니다. 안 좋은 애들은 아까 전에 본 거 같이 좀 이렇게 붉은색으로 뜨고, 좋은 애들은 좀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고. 미안해. 이름이 보였네. 미안해. 이름을 숨길게요. 애들 또 이름 표시되면 또. 네, 어떤 친구는 기운이 넘치고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다가오는 시험이 걱정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보여요. 그쵸? 과제하느라 힘들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얼굴만 보고, 혹은 행동만 보고, 이제 뭐, 제가 이상한 상상을 옛날엔 많이 했죠. 예를 들어 수업 잘 듣던 애가 갑자기 수업을 안 들으면 제가 뭐 내 수업이 재미가 없나? 제가 뭐 내가 싫은가? 뭐 이런 종류의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말하자면 폈었는데 체크인을 시키면은 애들이 뭐 때문에 지가 지금 힘들고 피곤하고 한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알려주니까 제가 쓸데없이 저도 감정 소모를 할 일이 줄어듭니다. 말하자면 내가 싫은 게 아니구나. 뭐, 오늘 수업이 재미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뭐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원래 지금 저희 학교 학생이 한 반에 30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몬스터가 30개가 떠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개 뜨다가 갑자기 몇 개 안 뜨죠. 인터넷이 느리다는 소리예요. 인터넷이 잘 되면 30개가 원래 다 떠야 됩니다. 그쵸? 이름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은근슬쩍 제 영어 거에다가 갖다가 넣어가지고 애들 감정을 좀 체크하고 애들이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그날 안 건드립니다. 그럼 이제 서로 좋죠. 애들은 이제 그 말하자면 기분 나쁜데 선생님이 안 건드리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 좋고 저는 저대로 아 애들이 나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갖고 좋고 좀 그런 게 괜찮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팀즈는 구축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 구축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배워왔는데 어저께 진짜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공짜로 쓸 수 있으면서 팀즈 비슷한데 팀즈보다 훨씬 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담임들이 이거 전자칠판에 띄워놓고 쓰면 너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 그 천재 티셀파에서 클래스보드라는 거를 그 만들었는데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저께 이거 보고 이거네 하고서 유레카 했거든요. 얘 괜찮아요. 제가 채팅창에다가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클래스보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저도 열어볼게요. 공유 중지하고 네, 클래스보드 들어가시나요? 거기 비번이, 비번이 있긴 한데 비번이 필요가 없이 그냥 들어가지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제가 제 거를 공유를 해볼게요. 어딨니? 어, 네, 입장 코드 이미 적혀 있죠? 제가 넣어놔서. 필요한 닉네임 아무거나 그냥 쓰시면 돼요. 저는 그냥 제 이름 따서 HM 뭐 이렇게 쓸게요. 비밀번호도 막 맘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들어가집니다. 그죠? 이거 학생들한테도 똑같아요. 그냥 갖다가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너무 쉬운 비밀번호 써가지고 지금 막 경고 뜨고 난리 났는데 아무 비밀번호나 쓰고 더 이상 안 보기 이거 누르면 무드미터 뜹니다. 제가 이거 해놓은 거예요. 와,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전자칠판에 그냥 아침부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신대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왼편에 도형이라고 있거든요. 동그라미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생성할 위치.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기분이 어떻다.
이거 공짜고 너무 편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아까 전에 네, frustrated였죠? 저는 콧맹맹이 소리여서 의기소침합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의기소침해.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김효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김효민은 오늘 의기소침함. 아이고. 네, 해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어머, 아이씨, 네, 네, 이렇게. 네. 이거 편리하지 않아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자칠판이 터치 스크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는요, 이 도형을, 그러니까 자기 반 애들이니까, 또, 그리고 반 애들이 몇 명 안 되나 봐요. 저희 반처럼 막 30명씩 뭐 이렇게 안 되나 봐요. 그래갖고 애들 거를 이름을 미리 만들어서 한쪽에 몰아놓으신대요. 근데 그리고 애들이, 등교를 하면 지네가 알아서 딱 전자칠판에 뜬 거 보고서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스크롤해가지고 자기 기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이 티셀파 클래스보드가 공짜입니다. 그죠? 그리고 팀즈 같이 힘들게 구축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괜찮은데? 근데 그리고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 이거 변동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예를 들어서 난 되게 좀 의기소침했는데 오후 되면서 점점점 이제 그 목소리가 나아지면서 뭐 콧물이 나아지면서 감기가 좀 나아졌다. 그러면 이제 만족스러워 이렇게 좀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것도 되겠더라고요. 조회할 때 한 번? 너 기분이 이래. 근데 종례할 때는 애가 기분이 좀 나아지고. 뭐 이런 거 체크도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감정 체크인 기능이 있는 거를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일단 AI 마음 일기에 있는데 걔는 이제 선생님이 대시보드 보려고 하면 유료로 써야 되고, 그죠? 서울시 교원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팀즈 보여드렸고, 팀즈는 무료고, 팀즈는 좋은 기능이 많은데, 근데 구축이 어렵고. 그러면 세 번째, 이거 클래스보드 이게 가장 좀 간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네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년도에 전학년으로 그 사회정서 교육이 다 확대가 될 건데 혹시라도 할 거 없으시면은 요런 거 좀 해보시는 거 어떤가라고 좀 추천을 드리면서 네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더 많거든요. 사례도 더 많고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러면 또 질의응답할 시간이 없을까 봐 질문 좀 받으려고 합니다. 네, 혹시. 네. 이거 너무 괜찮죠? 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꿀팁이, 이거 못해가지고, 팀즈에서 그 센 고생. 근데 저는 원래 영어과니까, 저는 그리고 리딩 프로그레스를 썼어야 됐고, 근데 그래서 이제 힘들게 팀즈 구축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근데 간단하게 그냥 진짜로 말하자면 감정 체크인만 필요하다. 근데 그러면은 클래스보드 복사요. 이거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클래스보드는 복사가 안 돼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교사는 티셀파 가입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티셀파는 교사 가입 한 다음에 그냥 클래스보드 생성. 근데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쉬워가지고 그냥 만드시면 돼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면 선생님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제 배웠거든요. 근데 어제 배웠는데 그냥 오늘 만들잖아요. 진짜 쉽습니다. 근데 그래서 티셀파. 저희는 중등이니까 중고등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아까 동훈 쌤이 얘기했었던 삼성, 네, 자문단 뭐 이거 뜨네요. 그죠? 네. 보셨어요? 네. 많이들 하시길 바라며. 로그인. 네, 이게요. 누구든지 간에 티셀파에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내려가면 그냥 클래스보드 이렇게 떠요. 근데 그러면 클래스보드를 누르신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 만드시라고 뭐 물론 그냥 갔다가 그 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무드미터 그림도 넣으시라고 제가 공유 하나 할게요.
무드미터. 네, 제가 아까 전에 배경으로 썼었던 무드미터 채팅창에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클래스보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클래스보드 말고 베타 테스트 이거 말고 스페이스 여기에다 전 만들었거든요. 스페이스. 스페이스가 어제 진짜 좋다고 막 선생님들이 막 엄청 막 진짜 강추를 하셨는데 아무튼 이걸 이제 만듭니다. 테스트. 어, 뭐야? 아까 했는데 로그인? 왜 이러지? 네, 근데 그러면 저장이 안 됐나 보네요. 그냥 저장을 해볼게요. 네, 여기에 스페이스 있죠?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요. 그 다음에 제가 채팅창에다가 드린 그 무드 미터 있죠? 그거를 여기 이미지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갖다가 파일 선택 드래그 이거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든 거랑 제가 여기에다가 무드 미터 이렇게 드래그 나와라. 드래그. 네, 그러면 이게 전부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갖다가 쫙쫙쫙 당겨주세요. 아까 같이 이게 커지게 전자칠판에 이렇게 커지게 이렇게 쭉쭉쭉. 네, 됐죠? 끝.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전 좀 약간 이쁘게 만들려고 여기 요런 거 이거 배기 싫어서 민트색으로 깔았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고 공유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공유하기 있죠. 요거 복사하시면은 복사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보내면은 바로 복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유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전자칠판에 띄울 거면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도형 막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이렇게 드래그하라고 손가락으로 해도 되죠. 그쵸? 그래서 누구나 티셀파 가입만 하면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것 중에 이게 가장 좀 간편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혹시 또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좀 질문이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이거 되게 간단하죠? 클래스보드.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네, 앞으로도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또 혹시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네. 제가 오늘 아까 전에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교환은 PDF 해가지고 그 단톡에다가 그냥 드릴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사회정서 교육은 전학년으로 확대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10월에 들으실 인사이트 세미나의 맛보기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연수 마쳐도 될까요? 네, 선생님들, 네, 오늘 너무 수고해주신, 네, 효민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석 체크, 네, 마무리해 주시면, 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방금 만들으셨다니 너무 기쁩니다. 그거 쉽죠? 진짜 쉬워요. 아니, 저 진짜 너무, 예, 어저께 되게 재밌는 거 배웠어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인데, 제 소리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기 빨리 나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